2024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정말 외롭다는 말 듣고 괜찮은 여자 하나 데려왔다. 최태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우는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봤어요. 진짜? 어디서 아는 사람이야?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인데 이소영이라고 해.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야. 외모도 딱 내가 좋아하는 청초한 스타일이고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5세가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그에게는 희소식이었죠. 성격은 어때? 아, 그게 정말 착해. 너한테는 좀 아까운데? 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봄이 올 것 같았거든요. 회사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그에게 연애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빨리 소개시켜줘. 언제 만날 수 있어? 이번 주말에 자리 만들어줄게. 기대해도 좋아. 태연의 말에 민우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이상한 예감이 스쳤을까요? 마치 무언가 크게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말이에요. 하지만 민우는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과연 이 만남이 민우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만난 이소영은 정말 민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민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민우 씨, 이거 받으세요. 소영이 작은 포장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든 생강차예요. 저번에 목소리가 좀 쉬어 계시길래 걱정됐어요.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챙겨주시죠? 별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좋아해서요. 소영의 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우가 존경하던 대학 은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회사 연차까지 써가며 빈소를 지키는 민우 곁을 지켜줬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때까지 함께 해주시다니. 당연한 거예요. 힘든 일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연애 1년 만에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아버지, 소영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만나봐야겠구나. 하지만 민우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영을 만난 후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우야, 그 여자. 뭔가 꺼림칙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사업을 40년 해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 저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민우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소영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결국 소영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결혼은 급작스럽게 결정됐습니다.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아이가 생긴 이상 어쩔 수 없다며 허락하셨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민우는 신혼집에서 먼저 가져온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현수 선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현수 선배가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민우는 공동 현관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죠. 형, 오셨어요. 정말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현수 선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밝던 얼굴이 굳어 있고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우야, 짐은 다 가져왔는데 선배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현수 선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 너한테서 용달차 보냈다고 들어서 일부러 열어놓은 줄 알았어. 네, 맞아요. 제가 소영이한테 비밀번호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떠들고 있더라.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선배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너무 이상해서 중간부터 녹음을 했어. 일단 들어봐.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배의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재생된 음성에서 들려온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마음껏 잘 살 수 있어. 15억짜리 신혼집이니까. 몇 년 후에 이혼하면 절반은 다 내 거야. 진짜 호구 제대로 잡았어. 민우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 민우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년 넘게 자신을 속여온 소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형, 이 파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민우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짐들 다시 그 집으로 가져다 놔줄까? 네,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현수 선배를 보낸 후 민우는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일찍 쉬고 내일 결혼식장에서 보자.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가 계신 본가로 향했어요. 결혼 전날 밤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영문 모를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민우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사람을 잘못 본 건 제 책임이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내일 하객들한테 연락은 내가 돌리마. 그날 밤 민우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소영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새벽에 현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우야, 너 혹시 태연이랑 연락했어? 아니요, 왜요? 그 여자가 태연이 전 여친인 거 알고 있었어? 민우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제 그 여자 얼굴 보고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태연이가 나한테 여친이라고 사진 보여줬던 게 그 여자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소영에겐 공범이 있었고 그게 바로 자신의 절친이라는 태연이었던 거예요. 그럼 뱃속의 아이도. 민우는 끔찍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우는 이제 복수해야 할 상대가 2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민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식장에 일찍 도착한 민우는 직원들에게 부탁했어요. 계약금 30%더 지불할 테니 제가 말하는 대로 식을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식 중간에 틀어주시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세요. 결혼식 당일 신부 측 하객들이 하나둘 식장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고향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예식장에는 신부 측 사람들만 앉아 있고 신랑 측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소영의 부모님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며 민우와 그의 아버지를 찾고 계셨어요. 신랑은 어디 간 거야? 이상하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연도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식장에 들어왔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 배신자 새끼야라고 되뇌었습니다. 식장 도우미들은 민우의 지시대로 하객들의 질문에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뭔가 이상한데? 신랑 가족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수정이 엄마, 이거 결혼식 하는 거 맞아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텅 빈 식장에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소영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걸어오다가 이상하게 한산한 식장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 다 버리고 왔어. 이제 마음껏 잘 살 수 있어. 15억짜리 집이니까 몇 년 후. 이혼하면 절반은 다 내 거야. 진짜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음악 대신 소영의 생생한 음성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게 수정이 목소리 아니야? 뭐, 호구라고? 남편을 호구라고 했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객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소영과 그녀의 부모님을 향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소영은 웨딩드레스보다 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녀의 부모님도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의 그런 계획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태연은 어디로 도망갈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민우가 그냥 놔둘 리 없었어요. 조명이 다시 밝아지고 민우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민우가 무대에 올라서자 웅성거리던 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민우를 바라보며 절박하게 소리쳤어요. 민우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민우는 소영을 무시하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여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우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1년 넘게 저 사악한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저 여자는 저와 결혼 후 이혼해서 위자료를 챙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공범이 있다는 겁니다. 민우가 손을 들어 태연을 가리켰어요. 바로 저 여자를 제게 소개시켜준 제 절친이라는 최태연, 바로 너다. 하객들이 일제히 태연을 쳐다봤습니다. 태연은 어정쩡한 자세로 굳어버렸어요. 저 친구는 자신이 사귀고 있던 여자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나중에 받을 위자료를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너희 둘 뚫린 입이 있으면 어디 말해봐. 내 말이 틀렸나? 태연이 급하게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민우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오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는데 무슨 오해야? 그러자 소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맞아. 당신한테 돈 챙기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건 태연이 생각이었어. 난 점점 당신이 좋아졌다고. 뭐 이년아. 태연이 정신을 차리고 소영에게 반박했죠. 누가 돈 뜯어내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 내 탓으로 돌리고 있어. 태연아, 당신이 먼저 아버지가 부자인 친구 있다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 야, 이년아. 너 나랑 3년이나 사귀었잖아. 이제 와서 민우한테 진심이었다고?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볼만했어요. 하객들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소영의 부모님은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안색이었죠. 둘 다 입 다물어.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강소영, 너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소영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맞아. 근데 그것도 태연이가 시킨 거야. 그래, 연애할 때 이상할 정도로 회사에 못 오게 한 것도, 회사 위치를 말 안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민우야,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태연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친구, 너 나한테 몇 년직이냐? 친구가 친구를 속여서 등쳐먹는 게 말이 되냐? 민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너희들 다 감옥 갈 준비하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하든지 선택해라.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소영과 태연의 추악한 민낯이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너희들 다 감옥 갈 준비하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하든지 선택해라. 민우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그는 식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소영이 웨딩드레스를 질질 끌며 쫓아나와 민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민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우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소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모습을 무심하게 한번 봐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 민우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를 비롯해 총 3개의 소송을 시작했어요. 현수 선배가 녹음한 파일과 결혼식장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변호사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디서 장기를 팔든 빚을 지든 돈을 받아내고 싶어요. 몇 달 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영과 태연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금액은 민우가 받은 고통에 비해 작았지만 그들을 괴롭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 포기를 모르고 친자 검사를 요구한 거예요. 아마 그것을 빌미로 다시 민우와 엮어보려는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민우의 아이가 아니었고 심지어 태연의 아이도 아니었어요. 소영에게는 제3의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정말 끝도 없이 가증스럽네요. 민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은 결국 태연에게도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혼모로 살게 됐다고 해요.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목격했지만 그래도 혈육이라 차마 내치지는 못하셨겠죠. 태연도 대학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모든 인맥을 잃었습니다. 정말 자업자득이었어요. 민우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현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형, 정말 형 덕분에 살았어요. 야, 그만해라. 나도 우연히 들은 거였어. 아니에요. 형이 아니었으면 저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예전에 하려던 사업 다시 시작해봐요. 제가 투자할게요. 야, 무슨 소리야. 그럴 필요 없어. 형 없었으면 그 여자한테 뜯길 돈이었어요. 그 돈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민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현수 선배는 결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이사업체를 다시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귀인이 된 셈이었죠. 모든 소송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한번 호되게 당할 뻔하니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40년 해보니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 하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더 중요해.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더 신중해졌고 일에 대한 자세도 한층 성숙해졌죠. 아버지, 다음 주에 해외 출장 갑니다. 3개월 정도 독일에서 새로운 기술 배워올 예정이에요. 좋은 생각이다. 넓은 세상 보면서 견문도 넓히고 와라. 민우는 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은 거죠. 현수 선배의 이사업체도 민우의 투자 덕분에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지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사업체로 소문이 났죠. 민우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어. 현수 선배가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형이야말로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서로 윈윈한 거죠.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소영과 태연의 배신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불행을 불행으로 끝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행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현수 형처럼 진짜 귀인을 만났고 아버지의 지혜도 깨달았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몇 달 후 독일에서 돌아온 민우는 한층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쌓고 온 그는 회사를 더욱 발전시키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진짜 귀인을 찾아보세요. 민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 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우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배신이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완결. 민우의 성장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귀인 이야기나 성장 경험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